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지난번 예고해 주신 대로 네네네. 항공기. 네네네. 항공전에 관한 얘기인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SNS 전쟁으로 할 정도로 SNS의 정보가 아주 홍수를 이루었죠. 특히 양측의 전과나 손실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언론인이자 항공 전문 웹사이트 에이비에이셔니스트의 운영자 데이빗 센치오티는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면 그것은 소셜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난무했다는 얘기죠. BBC 월드뉴스를 포함한 일부 언론 매체들은요. 가짜 정보를 폭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질이나 위치 혹은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일부 주목할 만한 비디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그나마 현재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항공기에 대한 통계입니다. 미국과 나토는요, 인공위성과 무인 정찰기를 통해 상당히 정확한 양측의 항공기 손실 통계를 집계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항공기에 일련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손쉬웠어요. 반면에 전차 같은 경우는 엇비슷한 지형에서 격파된 전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방향을 달리해서 조금 찍으면 전혀 다른 데서 격파한 것 같은 그런 전차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항공기는 이런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항공기 손실 통계를 바탕으로 양측의 항공 작전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헬기 포함해서 43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41대의 항공기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군용 항공기 보유 대수는 약 620여 개입니다. 약 한 7%를 손실한 거고요. 반면 러시아는 약 4천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1%의 손실률을 기록한 거죠. 생각보다 양측의 손실은 미미합니다. 왜 미미한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양측의 항공기 손실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크라이나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크라이나는요, 전술기부터 수송기, 헬기나 지원기 등 골고루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술기의 손실이 컸죠. 미구 29 같은 경우는 무려 10기를 손실했습니다. 특히 2월 27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바노 프랑키브스크 공항에 주기 중이었던 6대의 미그 29가 한꺼번에 파괴됐습니다. 나머지 4대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 사이에 러시아 공군과의 공중전과 야전 방공망에 격추됐죠. 다음으로 가장 피해가 큰 기종은 수호이 25입니다. 5기가 격추됐는데요. 이 수호이 25는 지상 공격기입니다. 러시아판 A10이라고 불리죠. 특히 2월 26일 2대의 수호이 25가 격추되는 장면이 비디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야전 방공망에 걸린 이 2대 수호이 25의 격추 장면은요, 검증 결과 페이크가 아닌 실제 장면으로 판명났죠. 나머지 수호이 25 역시 러시아군의 대공 방어망에 격추가 됐습니다. 이게 수호이 25가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많았었어요, 초반에. 다음으로 수호이 27입니다. 수호이 27은 3대가 손실되었는데요. 한 대는 지상에서 파괴되었고 나머지 2대는 러시아군의 S-400 등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특히 2월 25일 전쟁 발발 이튿날이죠. 이 2월 25일에 전사한 올렉산드로 옥산첸코 대령은요, 퇴역한 조종사였어요. 하지만 전쟁으로 현역에 복귀해서 러시아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다가 S-400에 격추되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는 키우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벌였는데 적기를, 그러니까 러시아기를 우크라이나 지상부대로부터 유인하다가 격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올렉산드로 대령의 별명이요, 회색 늑대였습니다. 2000시간 이상의 비행력을 가진 유명한 고개 비행사였어요. 우크라이나 항공기 손실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요, 8대의 무인기가 격추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죠. 먼저 가장 스타로 떠오른 터키제 바이락트르는 3기가 격추됐습니다. 2대는 야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고요. 1기는 잃어버렸어요. 귀환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야전 방공망 차량 중에는요, 퉁구스카 자조 대공포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9M311 계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하고 2문의 30mm 기관포를 탑재했어요. 이 바이락타르 같은 이런 무인기는요, 작고 느린 항공기거든요. 근데 이런 작고 느린 항공기를 상대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무기 체계가 이 퉁구스카입니다. 아마도 퉁구스카에게 잡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Tu-141 정찰 드론도 3대를 손실했습니다. 이 기체는 1980년대에 소련에서 사용했던 구형 무인 정찰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체를 치장물자로 보관했다가 전쟁이 터지자 실전에 투입했으나 워낙 구식의 기체라서요. 운영 중에 연료 소진으로 3대를 손실했습니다. 이 밖에 UJ-22 무인 정찰기 1대와 레레카 100 소형 정찰기 2대도 손실했습니다. 나머지 손실 기체들은요, 대부분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구형 수송기들입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는요, 이줌에 대한 공격을 활발히 하는데요. 4월 10일 수호이-24 전폭기가 이 지역에서 격추되기도 했죠. 정확히 보면 미그 29나 수호이-25 등 그 주요 전술기들의 마지막 손실이 3월 23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남부 전선에서 주로 무인기들의 손실이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인기의 활용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술기로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상황이 어떤가요? 공격하는 입장인 러시아는요, 전폭기와 헬기의 손실이 집중된 느낌입니다. 가장 큰 손실을 낸 기체는 역시 지상 공격기인 수호이-25죠. 러시아 공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잃어버린 기체가 바로 수호이-25였습니다. 3월 14일까지 러시아는 8대의 수호이-25를 손실했는데요. 대부분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패즈에 당했습니다. 전쟁 초반에 근접 항공 지원을 하면서 피해가 컸어요. 3월 초부터 출격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만 4기의 수호이-25가 격추됐죠. 수호이-25와 함께 근접 항공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공격 헬기 역시 무려 11기가 격추됐습니다. 러시아군의 헬기 피해가 총 16개인데요. 그중 공격 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였다는 거죠. 러시아군의 카모프 50, 52계열의 공격 헬기는 가장 피해가 심한 기종입니다. 7기가 격추되었는데요. 특히 4월 5일에 손실된 카모프 52는요. 놀랍게도 스투나 P 대전차 미사일에 격추되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에 헬기가 격추가 네. 그런데 이 러시아제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에 격추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란 이라크전 당시 이란의 H-1J 코브라 헬기가 토 대전차 미사일 2발을 이라크군의 미르-24 헬기 2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2대가 다 피격이 됐어요. 한 대는 현장에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기지로 귀환하다가 추락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의 수호-24 격추 사건으로 조종사 구출 작전을 벌이던 러시아 공군 소속 미르-35M이 IS의 대전차 미사일 토우에 의해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 헬기가 떨어지는 게 러시아 헬기의 종특인가 봐요. 또한 러시아 공격 헬기인 미르-24도 이번 전쟁에서 4대가 격추되었고요. 비교적 최신 기종인 미르-28도 1대가 잡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르-8, 미르-17 수송 헬기도 5대나 떨어졌습니다. 이 헬기들은 대부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즉 맨패즈에 의한 피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제 헬기들은요, 공격용이건 수송용이건 할 거 없이 맨패즈에 무척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다른 전술기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네, 러시아판 F-15E인 수호이-30M은 3대가 떨어졌고요. 전폭기인 수호이-34는 4대, 그리고 우리나라 FX도 참여했었던 수호이-27계열의 끝판왕 수호이-35도 1대가 격추됐습니다. 대부분이 공중전이 아닌 방공망에 걸렸죠. 그리고 러시아 역시 무인기를 꽤 많이 잃었습니다. 모두 7대를 손실했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기체는 올란-10 무인기입니다. 5대가 격추됐는데 이 올란-10은요, 2020년부터 배치된 무인 정찰기입니다. 대당 1억 원 내외인데 이 기체는 우크라이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세련되지 않은 기체예요. 그래서 성능은 그저 그런 편입니다. 놀랍게도요, 러시아는 이스라엘에서 폴포스트 무인 정찰기를 수입해서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판 프레데터라고 불리는 크론슈타트 오라이언 무인기도 1대를 손실합니다. 러시아의 무인기들은요, 4월 이후에 역시 동남부에서 집중적으로 손실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항공기 손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쟁의 규모치고는 양측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양측 모두 전술기의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만 봐왔어요? 미국이 하는 전쟁 봐왔잖아. 뭐 걸프전이나 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등등 이런 거, 아니면 예전에 뭐 코소보 전쟁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만 봐서 아 공군기는 이렇게 하는 게 스탠다드야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 현대 공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WACS예요. 한마디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인데 이 AWACS를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AWACS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쟁 초반에 러시아 공군의 공격을 피해서 루마니아 등으로 다수의 기체를 피신시켰고 간이 비행장에서 이따금씩 게릴라식으로 러시아 공군의 히트앤드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인기에 의존하는 형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원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접경에요. E3A AWACS를 로테이션으로 24시간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이 빈니차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빈니차는 이제 전쟁 초반에 미사일도 맞고 최근에는 이 빈니차에 있던 창고도 폭격을 당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니차에 있는 공군사령부는 아직까지 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미국의 E3A한테 정보를 받는 이런 것도 한계가 명확해요. 왜 그러느냐? 일단 E3A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드네프르강 서쪽 영역만 커버가 가능해요. 그것도 서쪽 영역 일부에만.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공군의 정보를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로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3A는요, 우크라이나군 항공기와 직접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공군기를 유도하는 임무 역시 힘들어요. 따라서 말 그대로 조기 경보만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국경 근처에 떠 있다가 아 러시아 공군기가 출격했어요. 이 정도만 통보할 수 있는 거죠. 이마저도 탐지 범위의 한계가 있어서요. 간신히 수도 키우 주변만 가능합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공군은요. 항공기가 여기저기 지금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합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술기용 각종 미사일 예비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한계죠. 이게 E3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 서방 비행기와 네. 러시아 계열 무기를 쓰는 우크라이나 네. 이게 안 돼서 호환도 안 되는 것 문제가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예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공군을 통제할 수 있는 AWACS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좀 사정은 좀 나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AWACS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토 특히 미국의 AWACS한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데이터 링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 쪽은 뭐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게 없나요? 있어요. 러시아는 AWACS를 운영해요. 러시아군은요 A50 계열의 AWACS를 9대 보유하고 있고요. 가용 기체 대부분을 투입해서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AWACS는요 대부분이 러시아제 링크 시스템인 S108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기체에 S108이 미탑재되어 있어요. 링크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링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공군 작전은 요즘에 합동 작전이나 연합 작전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편대하고도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고 지상에 있는 그 부대들하고도 연계해서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링크를 공유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전장 데이터를 아군 장비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바로 링크 시스템이에요. 90년대 이후 전쟁에서는 대단히 필수적인 시스템이죠. 나토에서는 링크 16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108은요, 현재 A사 레이더를 탑재한 러시아 공군 최신의 기종인 수호이 35하고 수호이 57에만 탑재가 되어 있어요. A50 AWACS에는요, 3대에서 4대 정도가 통합 작업 중이었는데 중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 공군 소속의 수호이 27S, 미그 31S, 수호이 30M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은 전혀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 없이 고전적인 전술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WACS의 역할도 이렇게 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숫자만 많을 뿐 전술 운영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러시아의 S108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름 광대역이에요. UHF, VHF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워낙 장거리 전송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전송 용량,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량이 서방제 링크 시스템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기종에 대한 동시 통제 임무에 제한이 큽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운용 가능한 작전기의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정비 역시 불충분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정밀 유도 무기의 보유량 역시 충분치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기종인 소위 35마저 무유도 폭탄을 투하했을 정도예요. 또 하나, 최신 기종들이 우크라이나 공군 방공망에 걸렸다는 점이에요. 현재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은 구형 장비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피해를 봤다는 건요,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ECM 능력, 즉 전파 방해 능력이 생각보다 그저 그렇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이건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전면전에서는요, 공군 작전만 제대로 풀려도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러시아 공군은요, 우크라이나 공군에 비해 6배 압도적인 작전기를 보유했지만 자신들의 장점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요, 도저히 전면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전쟁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 의심이 되는 게 뭐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의 의사결정이 최종 순간에 급하게 결정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전력이 가한다 한들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를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측의 항공 전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